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보시고요. 또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그 물음과 해답들도 정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시장 정리 틈틈이 해볼 예정인데요. 히든 공략주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혹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승화 대표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7월 22일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덥다 보니 중복이다 보니 몸보신을 해야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몸보신을 하신 분들 계셨을까요? 날씨와 시장들을 보면 참 덥다 더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도 좀 몸보신을 하는 건지 오늘의 시장의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전략 후강, 이 오전장 대비로 오후장의 기세가 또 상승세로 변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몸보신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제대로 기력을 보여주는 걸까라는 기대감도 한 스푼 더해졌는데요.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한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키는 작용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약바이오 섹터도 역시나 또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날아올랐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일중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내수 확대 정책 기대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흐름이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2600선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신에는 배터리가 힘을 쓰게 되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던 동력으로 작용됐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살펴보시면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연중 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934포인트 선 마찬가지로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같은 흐름의 맥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쓰게 되면서 또 상승세를 이끌었던 동력으로 작용됐는데요. 그러면 특징주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조짐에 대한 우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존슨앤존슨이 또 급등할 수 있었던 호실적을 발표했죠. 따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상한가, 에이프로젠 HNG는 21%대, 유한양행 11%, SK케미칼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역시나 오늘 정규장에서 강한 시세를 연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도 그러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입니다. 이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산업단지 회사와 합작 법인에 대한 설립을 완료했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아스타가 시간으로 9%, 거의 10%대 넘는 등락률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정규장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도 6%대 강세,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시간외로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점 계속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리튬에서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리튬 플러스, 리튬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NFT 적용 제품 확인에 대한 취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대거 상승했다라는 점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는 만큼 시간외의 특징주들도 점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에도 전문가 모시고 오늘 시장 상황도 정리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한마디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백승화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마다 항상 마무리를 해주는 유종의미 같은 우리 전문가님. 또 오늘의 시장 한마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이번 주 내내 이슈였던 종목이죠. 또 너냐? 진짜 또 너냐라는 말밖에 할 네,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면서 100만 원대를 돌파하고 지금 119만 원까지 오늘 장중에 올랐는데 14시 이후에 급격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청산이 나왔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많이 나왔고 지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사실 이미 많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상승이 나와 있는데도 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꼭대기를 알 수 없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이 순간적으로 이 시가에 올라오면서 이제 제로 아래에 있었던 그 개파락 맞고 나서 양봉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오르지 못했던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 이후에 24시 이후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까지도 전환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너냐? 에코프로밖에 지금 가는 종목이 없어요.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에코프로가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네. 종목들이 오르지 않음에도 지금 지수가 오르는데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워낙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에 강한 매수세가 쏠리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재미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매수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부담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매수하신 분들은 네, 워낙 많은 수익을 받고 맞아요. 전문가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이거 사서 수익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비중 조절하시면서 작은 비중으로만 또 이제 매매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분명히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고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 달리는 에코스닥, 에코프로가 또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장 한마디 요약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장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네, 80만 원대, 90만 원대부터 시작했던 에코프로가 그쵸. 이번 주에만도 100만 원을 돌파하더니 맞습니다. 한 번에 또 119만 원까지. 그쵸. 정말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달려가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지금 국내장을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에코프로 한 종목만으로도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합쳐놓으면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지금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두 개만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간다. 다른 종목들은 상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매매 전략 짜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승화 대표님이 픽했던 이슈들도 좀 점검해 볼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기사 어떤 거 가져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뒤에도 화면 나오겠죠? 네. 지금 네, 뭐 어떤 사실 기사를 좀 가져오셨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워낙 이게 바이오 쪽이 정말 하다못해 좀 이런 말 드리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네. 박살이 났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이제 2020년도, 21년도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러던 시기에 그 고점의 주가를 보고 지금의 주가를 보면요. 거의 뭐 고점 대비 60%, 셀트리온이 60%예요. 네네. 60% 떨어진 게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 80%, 90% 떨어진 종목도 허다하거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보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정부가 바이오 2.0 정책을 발표했다. 환영하는 부분과 이제 아쉬움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픽을 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또 얘기들, 또 100조 원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바이오 경제 아무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주도 섹터는 뭐 바이오를 가져오셨을 것 같고요. 유망주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유망주는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주도주는 제약바이오 크게 보셨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뭐 바이오 경제 생산에 대한 부분은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경제 이제 100조 원까지도 정부에서 먼저 이야기 나온 겁니다. 100조 원을 생산하고 수출을 이제 500억 불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바이오 분야의 국가기 전략 기술 백신만 지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백신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세 공제 및 생산 인프라 지원까지 나오면서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많이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도 20% 3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환영하는 움직임, 오히려 아쉽다라는 또 희비 교체가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유망주로는 진원생명과학을 또 가져오셨는데요. 그런 이유는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낙폭이 너무 과대한 부분이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가져와 봤어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낙폭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네. 이제 고점 대비 거의 80%, 90% 이상 떨어진 부분인데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도 60% 하락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 보면 이제 고점 대비 80% 이상 떨어진 종목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이슈에 대한 부분, 재료가 한번 나왔을 때 그 이슈만으로도 굉장히 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 워낙 수급이 또 이제 붙을 때 무섭게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임상 이슈를 통해서 이제 단기 급등세가 출현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기로 60% 이상 좀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진원과학생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또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힌트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힌트로 가져온 것은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에 기술 투자를 상장을 했고 잘 들어맞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다. 네. 이제 잘 들어맞는다라는 이제 이 내용인데 이름에 대한 힌트예요. 이름에 대한 힌트고 이 종목이 이제 5글자짜리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앞에 딱 붙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잘 들어맞는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2번 힌트로 준비를 했고 한번 1번 힌트는 잘 들어맞는 바이오 종목이다. 그 부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기술특례 상장 잘 들어맞는 바이오가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저희 방송 끝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제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 체크를 또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증시는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말씀드렸듯이 93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가를 달리고 있는 증세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좀 슬픈 내용이지만 에코프로를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계좌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에코프로만 오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는 올랐지만 내 계좌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지금 매매가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야간 방송에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9시에 있을 방송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잘 가는데 종목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봐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기는 클릭하시고요. 지금 네모난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제 손안에 있는 여기에 클릭하시면 돼요. 스캔해서 링크 나오면 클릭 2216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신 아이디어 프로도님의 사연입니다. 티라유텍 들고 있습니다. 19,458원에 15% 비중. 와, 4월에 이거 매수했거든요. 호재와 차트상으로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매도를 안 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어머나 세상에 확 내리더라고요. 저 욕심 과했던 걸까요? 유유유. 네, 욕심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라는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 욕심 부린 건가요? 아니면 괜찮다, 욕심 부릴 상황이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꼭대기를 네. 다 맞추는 거는 신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맞는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오늘 매도 안 한 거가 이제 빠졌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일단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1월 달 이후에 많이 올랐고 3월, 4월 달에 제일 뜨거웠던 구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로봇주들 많이 빠질 때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더 빠지지 않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인데 이 오늘 구간에서 사실 19,800원은 이전 고점 영역 요 영역에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사실 팔고 가는 게 좋기는 했어요. 일부 절반이라도 뭐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또 이제 추세를 보는 부분 따로 남겨두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전략의 아쉬움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더 볼만하다. 아직 흐름이 또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고 올라온 흐름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정도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다음에 올라올 때도 18,500원에서 19,000원 이상 올라올 때는 일부라도 차익 실현 반드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보유 가능하고 더 본다고 하면은 이제 5일선이나 21선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21선은 한 15,000원 정도에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이탈되지 않는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신난님의 사연입니다. 알테오젠 들고 있어요. 47,200원에 비중 마이너스 7%, 비중은 7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테오젠은 뭐 이렇게 쭉 저점 딛더니 점차적으로 좀 우상향을 가고 있어서 본전까지는 그래도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전문가님 비중이 좀 있네요. 네, 사실 70% 비중을 전 제약바이오의 네. 실현과 자체를 조금 권유를 드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보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부분이 많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매수하신 가격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조금 좋기는 하지만 이제 3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조금 아찔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중은 이제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 일단 무조건 줄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줄여두시고 35% 내외 비중으로도 충분히 수익 본다고 하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줄여가시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 종목은 이제 ALTB 항체 혼합 제형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일본의 이제 항체 소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구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힘이 없는 영역이에요.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대부분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들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떨어질 때는 우수수 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장기 투자로 좀 저는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매매에 유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부분 올라오면 비중 절반 정도 줄여가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수익 청량 산을 하신다고 하면 53,000원 내 구간 났을 때는 일부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좀 너무 많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너무 꿈과 희망에 투자를 하는 것은 과한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매수가 부분까지 좀 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복댕이님, 필명이 참 복 많을 것 같네요. 하나갤러리아입니다. 21,060원에 5% 춤에서 가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밑에 또 인증샷도 보이죠? 전문가님 사진도 막 이렇게 멋지게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복댕이님 잘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하나갤러리아 종목을 제가 네. 좀 정말 죄송하게도 이게 좋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하나갤러리아는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종목이 예전에 상장했었다가 합병했었다가 다시 분할 상장한 거거든요.
근데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꾸준히 가라앉는 흐름에 있어요.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2023년 3월에 재상장한 거예요. 이전에도 상장했었다가 이제 하나그룹에 합병되었었다가 다시 분할 상장을 한 것인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계속 가라앉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가도 너무 높으시고 비중은 작으시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손실이시거든요. 1334원까지 이제 오늘 밀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양봉 하나 정도 확인하시면 이제 7월 13일처럼 일반적인 양봉 하나 확인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신다면 비중은 5% 정도 추가해갖고 비중 10% 맞추시고요. 본전 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털어버시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에서 1,600원 정도까지는 반영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2,100원까지는 많이 어렵다라는 거 인지하고 매매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규 상장주 이제 매매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모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공모가 이외에 그 주가의 흐름이 계속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 끝없이 빠지는 늪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계속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매매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고 또 이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또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하자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님의 사연입니다. 2번이나 올려주셨네요. 고려산업이요. 4,510원에요. 비중 30%입니다. 제발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봐드릴 수가 없어요. 고려산업 지금 매수가 부근 좀 타점 보신다면은 어때요? 괜찮은 부분인가요? 사실 종목 자체는 이제 비료,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를 받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곡물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는 시장 장세가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큰 테마들이 움직이고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다들 수익 파티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이제 93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다들 수익 파티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오르지도 못하고 최근의 흐름도 시장에서 완전히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건 저는 옳지는 못하다라는 점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려산업은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은 좀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또 이슈가 되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거나 곡물 비료주들이 움직일 때 그때 아마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텐데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쪽으로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을 더 확대하시거나 뭐 그럴 만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요. 손절 라인 잡아드린다고 하면 3,8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이 라인 아래로 가게 되면 더 이제 빠질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보유는 유지하되 추가 매수는 금지 그리고 매수가 부근 오면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는 좀 유지하고요. 추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잘해보자. 필명부터가 투자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카페24입니다. 16,290원에 비중 20%인데요. 손실은 19% 정도 마이너스. 꼭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뭐 손실이 뭐 세 자릿수 아니면은 좀 타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손실이 이 정도 돼도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차트가 전문가님 보셨겠지만 그쵸? 지금 뭐 올라올 수 있는 반등 모멘텀 있나요? 카페이스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슈는 이제 빌 게이츠 반환, 뭐 스레드 열풍 이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가장 좋았었을 때는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많이 움직일 때 이게 온라인 결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회사거든요. 그때 이제 2020년도, 21년도 때 많이 올라갔었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계속 가라앉는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제 스레드 열풍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구간에서 또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좀 매수하신 가격이 좋지 못한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이슈를 받기 시작하는 시세 초입 구간.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제 6월 23일, 26일 이 정도 때 아니면 이제 매수할 영역이 거의 없는데 사실 이때도 이제 따라잡기가 위험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구간이 이제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주가 21선을 깨면 좀 안 좋다라는 부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 라인 이제 주황색 선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도 지금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시장에서 전혀 지수가 오르더라도 오르지 않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13,000원, 13,000원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노란톡방에서 문의 주셨을 때 제가 장중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21선 이탈된 이런 급등주는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 고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레드 열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13,000원 이탈될 시에 노란톡방에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리님께서 와 이것도 스레드였어요 라고 하는데 억가표에 있어도 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자님, 요즘에 필명이 자라자가 많네요. LB세미콤 9,208원에 10%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본전까지 좀 오나요? 이 질문도 하실 것 같고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LB세미콘 오랜만에 보는데 LB세미콘이 종목명이 양명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네. 예전에는 원래 LB 한글로 되어 있었던 LB였는데 저는 오랜만에 보고 그 부분을 이제 놀라가지고 네.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채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점은 이제 6,500원 내외 구간이고 고점이 이제 9,300원 구간인데 이제 질문 주신 분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좀 고점 구간에 가까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죠.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구간이 차라리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고점에 가까운 구간은 이제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 해당을 하는데 좀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지수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때 돼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손절 라인만 잡아드리면요. 손절 라인은 이제 한 7,900원, 8,000원에서 7,9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래로 밀렸을 때는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항상 내가 정한 기준 얼마에 매수했으면 얼마 아래로 가면 매도할 것이다. 내지는 얼마 이상 올라가면은 내가 입절 체결을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추후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할 때는 항상 전략이 중요한데 더욱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잘 꼼꼼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양손 엄지척 무진님. 포스코 엠텍입니다. 35,650원 30%라고 했는데요. 좀 높은 가격대로 뭔가 불타기 하듯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워낙 또 좋다 보니까 뭐 흐름들도 관련주들 오늘 뭐 시간에서도 잘 가다 보니까 월요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포스코 이제 붙어있는 종목들 요즘에 네. 설명하기도 겁나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네. 매도했는데 더 올라갔다.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떡해요? 저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매매하기 물어보면서 매매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이제 리튬 테마 이런 부분 연관될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그 구간을 이제 생각하고 나더라도 지금 매수하신 구간을 보면 제가 이제 크게 보는 건데 5,000원부터 해서 3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39,000원 대비 10% 정도 떨어진 3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웬만한 구간에서 사신 분들 다 수익이거든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35,600원에 선을 하나 그어보면 지금 이 구간에 있는 날이 이 선에 닿은 날이 얼마나 있나요?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월 18일 그리고 이제 7월 17일, 7월 18일 이 정도 말고는 그 매수하신 가격이 온 날이 없어요. 그 워낙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더 가는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있죠. 네.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계속 오르는 거는 좀 쉬운 영역은 아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물어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면서 한두 주 정도만 가지고 이제 매매를 연습해 보신다는 개념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웬만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줄여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000원 이 구간 아래로 올 때는 좀 비상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2216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궁금증들 그리고 종목명 맞추시면 저희 선물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난 손실만 너무 난다 이거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비중 40%, 25,200원에 진단 좀 제발로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새 너무 말들이 많아서요 라고 하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말이 참 많나요? 계속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보유자분이 계시네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사실 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네. 한번 여러 번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제 이 종목으로 매매해서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매매를 하면서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은 매매하기 좀 겁나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빠지기 시작하는 영역이고 기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기관 수급들이 많이 이탈되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원래 이 종목은 고점 구간에 있을 때 주 매수 주체가 이제 금융투자 쪽이랑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면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고 제가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도 손절 물량을 내뱉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들보다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도 손절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비중을 더 확대해 가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2만 원대 초반 구간, 2만 원대에서 이제 2만 원 살짝 이탈되는 19,000원에서 2만 원대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만 한번 먹는 전략 정도를 세워볼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로서 메리트가 없다. 단기적으로 뭐 지금 매수한다고 하면 5%에서 6% 정도 짧은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매수하신 25,000원 이상 올라오는 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 자체도 제가 제약바이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올인하면 안 돼요. 10% 내지는 20% 내외로 좀 이제 작게 가져가시면서 재미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제약바이오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자세하게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기관 투자자들도 손절 물량 나오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매매만 가능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매매 하시고 5, 6% 정도만 짧은 또 단타 트레이딩 하는 것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종목에 대한 AS 시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의 전문가 백승화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살펴보시죠. 7월 10일에 PHA라는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고가 수익률은 7.26%, 그리고 그 다음 7월 17일에는 성도 ENG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수익률 살펴보시죠. 거의 1.05%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가비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수익률은 좀 얼마나 낮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매매로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인데 최근 구간에 이제 양봉이 강하게 나와야 될 구간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7월 14일 구간, 이 구간도 사실 양봉으로 잘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7월 19일 수요일 날 구간도 양봉이 나오다가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휘청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자리가 사실 이제 91,000원대까지도 밀리면서 굉장히 또 우려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후에 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 매수세가
장 막판에 들어왔다는 점 또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매수는 가능하다는 종목 위주로 보지만 지금 구간에서 만약 이탈되고 9만 원대 아래로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체크는 해봐야 된다. 제가 목표를 잡아드렸던 건 원래 11만 원 이상도 목표를 보고 있다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5%에서 6% 이상 수익 주면 기본적으로 수익 챙기시면서 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가비스는 이제 굉장히 또 수급도 많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수급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상장 이후에 계속 연기금은 이제 2조 2천억대 가까운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 웬만하면 종목들이 이제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매수 베팅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 이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상방을 향하는 흐름인데 이 상방을 향하는 흐름 자체가 이탈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탈되기 직전의 흐름이죠. 이 구간이 이탈되기 시작한다면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9만 원 선 손절 라인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지 않으면 지금도 매수는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방으로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성도 ENG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7일 또 성도 ENG를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1%대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뭐 사실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나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근데 공시를 통해서 뭐 성도 ENG가 485억 규모 인쇄공장 신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런 뭐 공시는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주가에 뭐 반응을 할까 했는데 뭐 그렇게 반응은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반도체 설비, 장비를 까는 회사, 이제 공장을 짓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이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당장 이제 강한 매수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5천 원 이상 노려볼 만하다. 앞자리를 5로 바꿀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도 매수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손절 라인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500원 정도는 이제 이탈됐을 때 손절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 대비 익절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고 흐름도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시면서 성도 ENG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성도 ENG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다음 종목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PHA라는 종목인데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종목. 뭐 월봉, 주봉,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방으로 확실히 가닥 잡고 올라가거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기대됩니다, 전문가님. 이제 수익 났었던 구간이 좀 더 이제 성도 ENG보다 컸기 때문에 더 좋은 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PHA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7월 초에 이제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고 있고 글로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그 매출 영업이익률을 합쳤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웃돌 정도다. 원래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가 제꼈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워낙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좀 이제 1위를 뺏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정도로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PHA 역시도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항상 지금이 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후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또 뜨거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2차 전지는 결국 자동차잖아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것은 맞고 결국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팔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를 빼놓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 부분들이 이제 1차 협력업체들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 향을 만들고 있고 실적도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HA 역시도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드린 매수가보다는 높아요. 그렇지만 더 올라갈 종목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게 더 많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셀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 테마들 좀 워낙 좋았는데 박셀바이오도 오늘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내년 흑자 전환에 대한 좀 자신이 있다라고 또 이제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뭐 주가가 자신이 있다고는 하는데 막 그렇게 시원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사실 지금 약간 웃음이 잠깐 나온 게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흑자 전환한다는 건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사실 흑자 전환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오,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이제 요즘 들어본 기업들 있잖아요. 종근당 이런 굴지의 기업들 아니면 웬만한 제약바이오는 사실 흑자 전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는 제가 4월달 구간에서 한번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이 부분들 확대해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오르는 구간, 그때도 제약바이오가 잠깐 좋았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구간 이후에 이제 상한가 갭 나왔을 때 바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다. 근데 7월달 들어서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이제 고점 대비 7만 원부터 보면 50% 이상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 주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면 반발 매수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꿈틀꿈틀 거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밀고 있다. 제가 이제 오늘자 토픽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도 바이오 2.0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들 지금 보면 정말 주가 말도 못해요. 이 월봉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구간을 봤을 때 이제 29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29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38,000원이에요. 고점 대비 87% 하락했습니다. 87%면 말이 87%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13만 원 남은 거예요. 지금 3만 원에 있든 4만 원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9만 원에 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지금 구간을 볼 때 워낙 바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10% 20%는 정말 쉽게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보시면서 좀 매매 투자 포인트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는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흑자 전환이나 이제 재무에 대한 이슈를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엄금 말린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흑자 전환한다 이런 얘기 제약바이오에서 하면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라는 또 피드백까지 드렸어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든공략주 힌트 첫 번째로 아까 나갔던 게요. 2019년 기술 특례 상장 잘 들어맞는 바이오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아직 좀 모른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두 번째 힌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름인데 이게 잘 들어맞는다는 용어가 이제 이 회사의 어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스어로 앞타라는 이제 앞타가 이제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래요. 투핏 영어로 이제 투핏이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앞타라고 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뭐가 붙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타 제약, 뭐 앞타 땡땡땡 뭐 붙겠죠. 붙으면 이제 이 종목명이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체크해 보시면 역시 엄청나게 떨어졌다. 제가 방금 전에 박셀바이오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진짜 고점 대비 80%, 90% 떨어졌어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제약바이오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종목 가져와 봤으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앞타라는 또 강력한 키워드를 주셨는데 알고 있다라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에 종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올려주시면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2216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명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저희가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히든 공략주 힌트 많이 지금 주셔서 그런지 드려서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만 좀 더 들어보고 정답을 공개할게요. 세 번째 힌트, 뭐 워낙 강력한 힌트를 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주신다면? 일단 뭐 이름에 대한 힌트를 드렸고 이 종목이 어떤 약품을 갖고 있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당뇨병성 치료제, 이제 아이수지 낙시브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저도 이 용어를 잘 공부해서 이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네.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이 어떤 이슈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 재료가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간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또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뇨와 난치암 정보를 꿈꾼다.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구간부터 보면은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2,000원부터 고점 대비 84% 정도 떨어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제약바이오에 허다해요. 다 정말 이런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타로 접근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 볼 만한 기대치가 많다. 떨어지는 구간보다는 오를 구간이 많다라는 점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 잡고 추천을 드려봤고요. 잠시 후에
종목명과 매수가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너튜브에서는 WTI 만수르님이 현대바이오 아니에요 하신 분도 계시고, 나리님은 앞타바이오 얘기도 있고요. 노란톡방 보면은 꼼진님 앞타바이오 당연히 앞타바이오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뭐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꼼진님께서 대놓고 정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너무 쉽잖아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의 이런 주식에 대한 좀 실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쵸? 너무 쉽게 주신 것 같기도 하죠.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맞다면 크게 그 종목을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정답은 어떤 거죠? 종목은 이제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힌트를 준비할 때 이 종목이 옛날에 모든 종목을 다 압살한다. 그래서 압살바이오라는 종목의 별명도 있었어요. 진짜 이 종목이 매수하고 나서 정말 피 본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신규 상장 이후에 박살났던 주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이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장기 투자하는 거 정말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로는 다 된다고 합니다. 뭐 임상도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흑자 전환도 된다고 하고, 그런데 정말 말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는 1상, 2상이 통과돼도 3상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1상 통과된 약품이 3상까지 통과되는 확률이 3%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의학 논문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전에 제약바이오 공부했었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상이 통과되어야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거든요. 동물 쥐나 뭐 이런 실험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임상 투약을 해보고 실험을 하는 게 3상이란 말이에요. 3상 통과돼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상용화까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항상 기술적인 분석을 또 유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2,000원까지도 올랐던 종목이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도 엄청나게 떨어졌던 주가가 있었다. 27,000원 이후에 이제 7,000원까지. 이때 이 이제 놀림감으로 이거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라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상승도 나타났어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부분이 많고, 이슈를 탔을 때는 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은 21년도, 22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영역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단타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 투자해라. 이 종목이 인생을 바꿔줄 거다. 올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이제 8,900원 내지 이제 9,000원. 이게 아래로 떨어질 때는 짧게 손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이제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있고, 단기적으로 한 번만 튀어도 10%, 20%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히든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고요. 또 제약바이오 분위기상 좀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가져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늘 밤에 있는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좀 미증시도 저는 정말 이게 야속하다고 느끼는 게, 좀 요즘에 에코프로만 가니까 네. 에코프로를 매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에코프로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오르는데도 종목이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다 느끼실 텐데, 에코프로 매매해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수가 신고가인데도 내 계좌는 신고가가 아닌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 그런 방송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9시에 있는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라인업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은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 최강자 소액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또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